AI는 또는 챗GPT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거기서 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얻는 암과는 성격이 다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챗GPT한테 오징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여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여줘가 오징어도 아니고 문어를 데리다가 저렇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에 그 오징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여줘. 그래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AI가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장면을 그려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진이 나왔느냐 하면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점은 비슷하지만 많은 점에서는 틀리다는 걸 확인을 했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오징어 게임 해봤니? 당연히 오징어 게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로 여러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어린이 게임을 하며 최후의 생존자가 큰 상금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과 무엇을 안다는 것의 차이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는 또는 챗GPT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거기서 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얻는 암과는 성격이 다르죠. 여행을 함으로써 또는 여기 별마당 도서관에 와봄으로써 알아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타인과 공유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암 이전에 우리는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암, 나의 감정에 대한 암, 나의 능력에 대한 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3자적인 객관적인 정보와는 다른 1인칭적인 알입니다. 바로 이 1인칭적인 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경험적 알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몸소 무엇인가를 해서 알게 되는 알미고, 바로 이 알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은 인간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 오늘 강의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살펴봄으로써 파악해 보도록 하자. 아리스토텔은 지혜들을 얘기할 때도 머릿속으로 지혜에 대한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지혜에 대한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들과 관련해서 잘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보인다. 자기 일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번째 주장이죠. 숙고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하죠. 생각을 익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더 무거운가? 저것이 더 무엇인가를 달아보는 것이 숙고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어떤 법적인 기준을 놓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될 형벌이 10년인지 1년인지를 달아보는 것, 저울질, 이것이 바로 숙고의 내용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혜는 경험에서 생겨난다. 나이가 젊더라도 기하학자나 수학자는 될 수가 있어요. 젊어서도 수학적인 진리, 객관적 진실은 다 정보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세 개의 떡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의 떡을 주었을 때 하나의 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정적인 반응을 할지를 경험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데, 이 경험은 시간을 두고 생겨난다. 그리고 이 시간을 둔 경험에서 우리의 지혜가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실천적 지혜는
숙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숙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험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경험은 내게 즐거운 것과 내게 괴로운 것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참 즐거워요. 어떤 일을 하면 괴로워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은 정말 다시 하기 싫은 일이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선 어떻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친해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일은 결안으로 달걀로 바위치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달걀로 바위를 치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바뀝니다. 그 결과가 실용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나에게 흔적으로 남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도덕성을 이루고 나의 판단력을 이루고 나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욕망, 능력, 사회적 관계가 바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것들 모두를 합쳐서 얘기한다면 바로 나에 대한 알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경험이다라는 거죠. 객관적이고 3인칭적인 알은 AI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내가 시도를 해서 나의 감정을 확인하고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의 사회적 역량을 확인하는 것은 경험 없이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시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주 단순합니다. 해보는 거. 나의 몸과 가슴과 머리로서 세상을 경험해보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것 5가지만 말해줘. 그랬더니 식사를 섭취하거나 맛을 경험하는 것, 실제로 물건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 감정을 체험하거나 표현하는 것, 신체적인 활동 등을 하는 것, 실제로 인간처럼 존재하거나 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 모델인 저에게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아는 것이겠죠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주는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은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죠.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원에 다니느라고 직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늘 제3인칭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할 뿐이지 1인칭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살고 있죠. 심지어 로스쿨 가서도 또 과외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은 시행착오의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기조차 어려워지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서 스스로 골방에 갇힌 MZ. 저는 이 진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에 맞는 일이 무엇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발을 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다시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 뛰어난 드라마이면서 우리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놀이가 다루어지죠. 그런데 이 놀이는 순수한 놀이가 아닙니다. 재미를 위한 놀이가 아니죠. 돈을 위한 놀이죠. 그리고 이 놀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는 어떻습니까? 돈과 부모들에 의해서 다 짜여져 있죠. 옛날에는 지멋대로 막 놀았어요. 밖에 나가면 밥 먹어라 그럴 때까지 온갖 놀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돈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개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없어지죠. 어떻게 없어지나요? 출산율이 낮아지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돈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러면서 놀이의 참가자들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아이들이 노는데 돈이 필요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 저의 생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징어 게임은 사회적 이슈를 잘 건드린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를 알고
그래서 지혜를 쌓기 위한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왜 아이들의 놀이가 중요할까요? 바로 나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나에 대한 알물 주고, 나에 대한 알물 준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죠. 몰입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몰입의 경험을 주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신나는 것과 힘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나에게 누구하고는 깐부가 될 수가 있고 누구하고는 깐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의 시작이 바로 놀이에 있는데 이 놀이 세계가 돈이 개입되고 어른들이 개입되면서 아이들만의 순수한 놀이 경험이 불가능해지고 아이들의 자기 확인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사실 모든 삶은 일종의 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억압된 놀이 본능을 되찾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지혜롭게 사는 지름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가는 길과 지식이 가는 길은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 지혜는 1인칭적인 것이고 직접 경험에 의거를 한 것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3인칭적인 것이고 나의 직접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식은 그래서 AI에서 얻어도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 그리고 경험의 시작은 놀이 경험이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잘 놀게 하자. 어린이들의 놀이 본능이 발산이 되지 못하는 한 그 어린이들이 지혜로운 성인으로 자라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놀이 본능을 되찾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로 이것이 저는 경험을 쌓는 길이고 지혜를 얻는 길이고 바로 이것이 AI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